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15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네. 카르티전 플레인, 즉 좌표 평면에 대한 기본 성질을 좀 살펴보고 있죠, 여전히. 네. 그래서 처음에 봤던 건 점을 나타내는 방법, 점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봤고, 네.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x와 y에 관한 방정식이 만약에 미지수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처럼 미지수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방정식이 하나로 주어진다면 그 이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지만 이 부정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순서쌍들을 좌표 평면상에 하나의 점이라고 보고 파악했을 때 그 점들을 모두 찍은 결과가 어떤 도형을 이루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x 이퀄 1 해버리면 사실 이것은 수직선 위에 1이라는 점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x 더하기 y는 1,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경우는 x와 y의 순서쌍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1차원상에 이러한 것을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평면이 돼야 되는 거고 그 평면 중에서도 데카르트는 특히 여기가 수직인 직효좌표계를 고안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점을 찍어봤더니 뭐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아마도 x와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아닐까.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 뭐 이런 1차 방정식은 혹시 직선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만족한 x와 1을 찾아보면 x가 0일 때 y가 1이면 되고요. x가 1일 때 y가 2면 만족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면 되고 x가 2일 때 y가 3이면 되고 이런 식의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바로 이제 짐작이 되는 게 요것이 x축, 요것이 y축이라고 했을 때 0,1이라는 점은 가로로는 움직이지 않고 세로는 한 칸 위로 간 거니까 바로 요 점이 되겠죠. 1,2는 가로로 오른쪽으로 한 칸, 위쪽으로 두 칸 간 거니까 바로 요 점이 될 거고 마이너스 1,0은 왼쪽으로 한 칸,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바로 요 점이 되겠죠. 2,3 뭐 다 찍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놈을 한번 해볼까요? y는 2x 더하기 1. 그럼 역시 x가 0일 때 y가 1이면 되고요. x가 1이면 y가 3이 되죠. x가 2가 되면 y가 5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점으로 찍어보면 일단 0,1은 아까랑 똑같이 요점이고요. 1일 땐 3이니까 x가 1일 때 y 값이 3이니까 요점이 되겠죠. 2일 땐 5가 되니까 요점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점도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찍어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얻어내는 게 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살펴볼 건데 이식과 이식 공통점이 뭐냐? 바로 1이에요. 이 1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1이 뭘 의미하나 봤더니 바로 요점. 2를 뜻하는 것 같아요. 2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나 봤더니 요러한 표현에서 x가 0이 될 때가 y 값이 바로 1이거든요. 그럼 x가 0이라는 이야기는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x축 가로 방향으로는 좌우로 움직이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까 결국에 y축 위에 놓이는 점이라는 뜻이 돼요. 그 y축 위에 놓이면서 직선 위의 점이니까 결국 뜻이 요 직선과 요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
그게 1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똑같으니까 음. 그 y좌표가 똑같은 선을 네, 똑같다라는 이야기니까 두 직선 모두 0,1이라는 점을 지나간다. 지나간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y축과 음. 직선의 음. 교점, 그렇죠. y축을 자르는 점. 음흠. 절단하다란 말 알잖아요. 네. 그래서 자를 절자를 쓰고 절편. 점 편자를 써서 절편. 예, y절편이라고 부르는 아.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요 x항의 계수. 네. 요 놈은 1이 생략된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2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요게 1이고 요게 2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특징을 좀 살펴보면 보세요. 여기 x가 0에서 1로 커졌죠. 그렇죠. 그때 y는 1에서 2로 커졌어요. 네. x가 1에서 2로 커졌더니 y는 2에서 3으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x 값이 1 증가할 때마다 y 값도 1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을 지나면 여기 있는 점을 지나요.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직선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요 경우는 여기가 2잖아요. 네. x가 0에서 1로 커질 때 y는 1에서 3으로 커졌어요. 그러네요. x가 1에서 2로 커질 때 y는 3에서 5로 커졌어요. 그러니까 x가 1 커질 때마다 y축은 2가 커지죠. 그렇죠. y 값은 2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직선이 요 점을 지나면 요 점을 역시 지나는 꼴로 그려질 거야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각도가 틀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지니까 이 값을 뭐라고 부르자? 기울기라고 부르자. 심지어 이 기울기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x가 1이 커질 때마다 y는 거꾸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아래쪽을 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없어요. 이것이 중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하면 이렇게 뭐 x 더하기 1, 2x 더하기 1, 뭐 3x 더하기 1 이런 직선들을 차례차례 그려보면서 기울기의 의미를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이 점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서 y 절편의 의미를 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연역과 기납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납적인 논법, 그러니까 관찰법을 통해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x와 y에 관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것은 뭐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야라는 걸 이야기하고 특히 요 a를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 b를 y 절편이라고 부를 거야. 물론 y 절편이 있으니 x 절편도 존재하겠죠. x 절편은 뭐냐 하면 이 직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y 절편에서 왜 x좌표는 안 보나요? 당연히 y 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좌표는 0인 거예요. 그렇죠. x절편의 y좌표도 당연히 0인 거고 거죠. x축과의 교점이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사실일 것이고 그래도 한 번 더 짚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원래 때는 없는 줄 안 쓰면 없는 줄 알아. 네, 중학교 때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살피는 거예요. 살폈다. 예.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고민해왔던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하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번에 한참 전에 했던 기하학에서 이게 네. 발전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 기하학은 중학교 때 아니었나요? 이건 중학교 1학년 과정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사실 이것을 도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일차 함수라는 개념으로 배우게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차 함수를 공부하면서
그 일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이야기해서 네. 예, 그래프에 대한 개념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도형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별개로 보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와서 좀 더 헷갈리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혼란스러운데요. 다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는 똑같은데.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게 중학교 과정, 그것도 중학교 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섞여서 그러면. 근데 거기서는 전혀 별개처럼 이야기해요. 따로처럼. 예, 예. 기하는 기하 시간에 따로 배우고 이것은 따로 함수 시간에 따로 배우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긴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냥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물론 저번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예. 그래도 좀 헷갈려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 하나 주고 이러한 직선을 좌표평면상의 도형으로 그림으로 그래프로 네. 나타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 있었죠. 예. 이 도형의 그래프를 그려라. 또는 이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라. 예. 이런 말들 많이 봤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래프를 도시화해라. 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안 될까요? 같은 말로. 이것도 다른 그림,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똑같은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예요? 단어 뭐 이건 그림 도자 시각화 시자니까 그림으로 시각화하세요. 이것은 점으로서 찍어서 좌표평면상에 그 모든 점을 찍은 찍어서 모양이 모양이 어떤 어떤 꼴인지 모양입니다. 나타내세요. 아니면 요 도형의 자취를 그려라. 좌지는 뭘까요? 그림자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움직인 냄새. 발자국, 발자취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이 움직여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를 그려라. 뭐 다 똑같은 말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x가 1 커질 때마다 y는 2씩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이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일 거고 y 절편이 3이에요. 따라서 0,3이라는 점에서 y축과 만날 거고 그렇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의 꼴일 거야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 점뿐만 아니라 요 점도 한번 나타내 보면 요 점에서 y 좌표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방정식 풀면 돼요. 2x가 3이랑 같다 해서 x는 2분의 3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3이 되겠죠. 이것은 x 좌표만 쓴 거고 정확하게 점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죠. 얘도 역시 y 좌표만 쓴 거고 정확하게 점으로 표현하면 0,3이라는 점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수직선상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x축상의 요 점의 좌표를 찾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x좌표만 표현을 해줘도 상관이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y좌표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가끔가다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이건 뭔가요? 이것은 그냥 1차 방정식이니까 수직선상의 1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을 평면상의 글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냐 하면 x좌표가 1이고 y좌표는 아니죠. 아니요. 아무 이야기 없잖아요. 네, 아무 비슷한. y좌표는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1,0, 1,1, 1,2분의 1 쭉 찍어보면 이런 모양 나오겠죠. 그 다음에 y는 2,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y좌표만 2이면 x좌표는 뭐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가 있을 때 이 직선. 그래서 이것을 도형으로 그래프로 나타내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또 이렇게 나온다고 틀리지 마세요. 도형의 방정식 이것이 x 이퀄 1로 주어져 있을 때 이 도형의 그래프를 그려라. 아니면 이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어라. 아니면 이 도형의
자취를 구하라. 자취를 그려라. 이 도형을 도시하라.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하나니까 이건 그냥 1차 방정식의 1변수 1차 방정식의 꼴이니까 좌표 평면상에 나타낼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평면의 관점에서 이 식을 해석해내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게 질문이 나오게 되면 평면에서 이야기할 거야라는 것을 얘기하는 밑바탕에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식을 바라봐 줘야지만 올바른 답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식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식이지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 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름들도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 어쨌든 오늘 과정은 뭘 한 거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의 아주 기본적인 꼴, 그 식을 뭐라고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그래서 표준형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을 고민한 거고 네. 이것을 이때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것을 절편. y절편이라고 y절편. 부르는데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표준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는 어떻게 쉽게 그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거예요. 네. 자, 여전히 우리는 뭘 안 했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직선을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논주. 일반적으로 어떤 꼴이 될 수밖에 없는가로 어떤 꼴인가에 대한 논증은 아직 어떤 꼴인가? 안 한 거예요. 그냥 우리 뭐 한 거냐? 1차의 방정식을 도형으로 나타내 보면 언제나 같더라.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은 이러해 라는 것까지 살펴보는 거죠. 네. 경험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일반화시켜서 설명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그 일반화 네. 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